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농장을 가꾸는 한인들의 삶을 담은 영화 미나리. 작년 2020년 골든글로브상 시상식에서 외국어 영화상을 수상을 시작으로 미국과 영국의 아카데미 시상식, 거기에 배우 윤여정 씨의 한국인 최초 아카데미 조연상이라는 쾌거까지 이루며 잘 만들어진 좋은 메시지와 영상미를 담은 작품의 세계적인 파급력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영화 미나리에 대한 소개는 이미 언론을 통해 많이 이뤄졌는데 정작 아직 영화를 못 보신 분들을 위해 이곳에서 영화 미나리를 무료 상영한다고 합니다. 애틀랜타 총영사관에서는 공식 홈페이지 게시글을 통해 영화 미나리 특별 상영회의 온라인 예약 방법에 대한 내용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게시글에 따르면 온라인 무료 상영회는 영화 미나리의 배급사인 A사 필름즈의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관람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11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시작이 될 상영회 참석 예약자는 6월 19일 토요일 오후 8시부터 4시간 안에 온라인으로 영화 플랫폼에 접속하여 영화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영화 배급사 A사 필름즈 측에서는 사전 예약 확인 및 관람 정보를 이메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주 애틀랜타 총영사관은 영화 미나리 특별 상영회에 주 지방정부 관계자와 한국전 참정용사 외 언론인들을 포함한 100명의 인사들을 초청했으며 일반인 선착순 300명에게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애틀랜타 총영사관은 영화 미나리가 미국에 정착한 아시아계 이민자들의 역사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는 이번 무료 온라인 상영회의 취지를 덧붙였습니다. 이민자들의 꿈과 애환에 대한 메시지가 녹아있어 미주 지역 한인들과 해외 이민자들에게 더욱 각별하게 와닿을 수 있는 영화 미나리. 아직 상영관을 못 가신 분들에게는 이번 온라인 상영회를 통해 좋은 작품을 접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제한되어 왔던 해외여행이 각국에서 재개 준비에 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캐나다와 멕시코, 유럽연합과 함께 안전하게 해외여행을 재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전문가 워킹그룹을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 관계자는 오늘 당장 여행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해외여행이 안전하다고 판단될 때 목표를 세우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으며 모든 결정은 공공보건 의료 전문가의 객관적 분석과 권고사항에 따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주요 항공사들은 이를 반기면서 백신 접종을 마친 여행객들이 미국을 여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미국 국무부는 지난 8일 한국의 여행 경보를 가장 낮은 수준인 1단계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코로나 대유행 속에서도 한국을 상대적으로 여행하기 안전한 국가라고 판단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날 캐나다, 멕시코, 일본,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란 등 110개 국가 및 지역 또한 여행 권고가 완화되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7월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들에게 단체 해외여행을 허용하기로 했는데요. 정부는 방역 신뢰도가 높은 국가 사이에 자가격리 없이 여행을 허용하는 이른바 트래블 버블이라고 하는 여행 안전 권역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에서 자유를 여행이 가능해지는 국가는 싱가포르, 괌, 대만, 태국 등이 유력합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해외여행 재개가 많은 국민들이 기대하는 일상회복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집 융자는 제가 제일 잘합니다. 표정원 융자. 한 곳에서 시작된 안정된 미래, 선우엔 선우보험, 교통사고, 상해, 크레딧 교정 전문, 캐논 법률그룹, 주택, 렌트관리, 상가 건물 전문, 이선미 부동산, 허리가 아프면 허리하세요. 초이스원 헬스센터, 크레딧 카드 빚 최대 80%까지 탕감해 드립니다. O3 컨설팅, 감동을 주는 건강한 김치, 코리아 김치, 20년의 경험과 실력, 노련함, 우리들 척추신경원, 메디케어, 오바마케어 전문, 이정숙 보험, 40여 년간 교민 여러분과 함께 성장해온 애틀랜타 종합보험.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알츠하이머병에 대한 신약을 승인했습니다. 환자나 가족들은 작은 효능이라도 있다면 승인을 해야 된다며 반가운 입장을 밝혔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 약의 효능을 의심하며 이를 승인하는 것은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6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앓고 있는 알츠하이머병은 기억, 추론, 의사소통, 기본적인 일상 업무에 필요한 뇌의 영역을 서서히 공격해 치매의 가장 흔한 원인이 되며 미국의 6번째 주요 사망 원인으로 꼽히는 병입니다. 미국의 제약사 바이오젠과 일본의 에자이 제약이 공동 개발한 신약은 에드헬름이라는 이름으로 판매될 예정입니다. 이 약은 알츠하이머병을 유발하는 해로운 단백질을 뇌에서 제거하는 데 도움을 주는 약인데요. 기존의 약들처럼 단순히 불안증이나 불면증 같은 증상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질병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된 약이 FDA의 승인을 받은 것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다만 정신적 쇠퇴를 되돌리지 못하고 이를 늦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이오젠은 약의
의학의 가격을 연간 56,000달러로 책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의료보험이나 메디케어로 커버가 가능하지만 보험에 따라서 가입자 부담 비용이 상당한 수준에 이를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FDA는 신약의 효능을 확인하기 위해 후속 연구를 진행하는 조건을 걸었으며 효능을 입증하지 못하면 신약은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는데요. 일부 전문가들은 임상시험에서 투여량을 높인 일부 환자들에게만 약효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FDA가 안전하다고 해서 그것이 모두에게 적절하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매년 수많은 인명피해를 가져오는 사건 사고들 중 특히 철도 사고는 꾸준히 들려오고 있습니다. 수백 명의 승객을 태우고 고속으로 달리는 열차의 특성상 탈선이나 충돌 사고가 일어나면 곧바로 대형 피해로 이어지는데요. 월요일 파키스탄에서 고속철 2대가 충돌하는 사고가 일어나면서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7일 새벽 파키스탄 남부에서 한 고속열차가 탈선하면서 전복이 됐습니다. 이때 당황한 승객들이 열차에서 탈출하려 우왕좌왕할 때 또 다른 고속열차가 탈선한 열차에 충돌하면서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는데요. 사고 현장을 수습한 결과 65명이 사망하고 100명이 넘는 승객들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철도 당국은 사고 열차가 노후된 선로를 달리고 있었고 최근 보수 작업을 한 부분이 파손되면서 탈선이 발생했다고 말해 더욱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형 철도 사고는 불과 2달 전에도 발생했습니다. 4월에 대만 동부 지역에서 일어난 사고가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었었는데요. 터널에서 나오던 기차가 탈선하면서 터널 벽에 충돌해 50명이 사망하고 200명이 부상을 입는 역대 최악이라 불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018년에는 급행열차가 선회하다가 탈선해 역시 200명 가까이 부상을 입었으며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도 같은 해 2명이 사망하고 116명이 부상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연방철도국 자료에 따르면 한 해 미국에서만 철도 사고가 1만 건에 달하고 사망자 또한 800명에 육박하는데요. 10년이 넘게 꾸준히 철도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는데도 수치는 낮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매년 수많은 통계를 통해 선로 노후 등의 사고 원인이 드러나고 있지만 여전히 사고 후에 부서진 부분만 보수를 하는 식의 임시적인 조치만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러빙엔즈 방문간호에서 간병 전문의를 모집합니다. 주 업무는 고객분들의 일상생활 보조입니다. 합법적으로 근무가 가능한 조지아 거주자분들은 모두 지원 가능합니다. 애틀란타 직업전문학교에서 2021년도 신입 학생을 모집합니다. 메디컬 어시스턴트 학과, 미디어 영상학과가 개설된 본교 입학 문의는 전화로 상담 가능합니다. 애틀란타 TV는 러빙엔즈 시니어 센터, 수지 홈케어가 함께합니다.